네, 13주차 2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했는데요. 앞서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배웠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실습 예제를 통해서 좀 복습해 보는 걸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실습 예제는 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파일을 복사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파일 제어하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구하는 방법, 그래서 매스 라이브러리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메일 전송하는 방법, SMTP 이용해가지고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이번 2차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오늘 실습할 게 파일 제어하기, 그 다음에 삼각형 빗변의 길이 구하기, 그 다음에 이메일 전송하기 3개인데, 그 파일 제어하기랑 이메일 전송하기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리플릿으로 실습을 다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파일 제어하기랑 그다음에 이메일 전송하기가 요 리플릿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요 파일 제어하기랑 이메일 전송하기는 부득이하게 파이참으로 할 거고요.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1, 2주차 때 우리가 그 실습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치하는 거랑 뭐 하는 방법 아실 테지만 여기서 프로젝트 새로 만드는 것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파이참 실행하면 여기 뜨는데, 그래서 크레딧 뉴 프로젝트 누르면 퓨어 파이썬 이렇게 나오고요. 퓨어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실행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폴더 알아서 지정을 할게요. 어디 갔냐? 제가 워낙 그게 많아서 저 안에 잘 만들어야겠다. 여기 안에다가 뭐 13주차니까 윅 13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new environment using 해가지고 virtual env 요거 누르시면 되거든요. 요거 눌러서 그냥 요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하고 로케이션을 지금 보시면 로케이션을 요 위치로 지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열어서 내가 만든 위치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요 프로젝트 만든 위치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렉처스에 여기 안에다가 EMB 이렇게 만들게요. 63 EMB 만들고 실행을 하시면 크레딧을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지금 만들어졌죠? 왜 이렇게 느리냐? 네, 여기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 파일을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윅3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뉴 누른 다음에 여기에 파이썬 파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만든 다음에 뭐 메인.py 이렇게 만들게요. 만들면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하나 그냥 펠로드 한번 출력해 볼게요. 하고 실행은 여기 런에 보시면 요 런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 보시면 어떤 파일을 실행할 건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서 메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실행할 때는 런에서 그냥 런 메인만 눌러주시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이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따라해 주시면 돼요. 네, 다시 돌아와서 실습 1번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파일 제어하기입니다. 파일 제어하기인데 보면 폴더 디렉토리에 txt.txt 파일을 만들고 os, sh, util 모듈 등을 사용하여 test.txt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test2.txt 파일을 만들고 해당 폴더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 리스트를 출력하세요. 예, 요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test.txt라는 파일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예,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sh util 모듈로 txt2.txt 파일을 이제 똑같이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한 다음에 현재 리스트에 뭐가 있는지 리스트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선 이거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test.txt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만드냐면 test.txt 파일은 요 아까 우리가 만든 main.py 요거랑 같은 디렉토리, 같은 폴더 안에 test.txt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같은 디렉토리에 test.txt 파일을 일단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보면 main.py 파일 있죠? 이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쭉 내려보면 Show in Explorer라는 요게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시면 현재 이 main.py가 있는 요 폴더에 윈도우 탐색기 창이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음,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에서 위로 좀 올려볼까? 새로 만들기에서 보면 여기 텍스트 문서라고 있고 밑에 안 보이는데 텍스트 문서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문서 만들어서 test.txt 해서 요거를 눌러서 여기 그냥 ABCD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 test.txt 하나 생기죠? 예,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복사된 내용을 요 전체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거 지우고요. 먼저 해야 될 거는 전체 리스트를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불러야 되냐면 shuti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포트를 한 다음에 shutil을 하나 불러옵니다. 불러온 다음에 카피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shutil 한 다음에 점하고 copy 이렇게 하고 아까 만든 test.txt 요거를 test.to.txt 이렇게만 해주면 카피가 되거든요.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런을 눌러보면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럼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만든 파일들 이렇게 떠요. 이렇게 보면 테스트 하나만 만들었었는데 복사하는 순간 두 개 만들어졌죠. 그럼 다시 지워볼게요. 툴을 지우고 다시 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test.txt 하나 있는데 런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록을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요런 현재 어떤 파일이 있는지 목록을 보고 싶을 때는 뭐 쓰면 됐었어요? 프린트하고 글롭이라는 요걸 쓸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또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하고 글롭 이렇게 한 다음에 글롭하고 곱하기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리스트가 뜰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하나 해볼게요. 런을 하면은 이렇게 main test.txt, test.txt2 이렇게 세 개의 목록이 뜨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제 1을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제 2번은 삼각형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알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직각삼각형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입력한 다음에 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의가 어떻게 돼요? 가로 플러스 세로, 그러니까 가로 제곱 플러스 세로 제곱은 빗변의 제곱.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는 이 공식 알고 계시죠? 피타고라스 정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빗변의 영역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일단은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구하죠. 그래서 가로의 제곱, 세로의 제곱해서 더한 값이 c제곱이잖아요. 그죠? c제곱이 나오고 이 c제곱을 이용해서 c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c제곱이 나온 결과값을 루트를 씌워주면 그 c의 값이 나오겠죠? 예, 제곱근 값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거 그냥 간단하게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그 한번 입력을 받아 볼게요. 직각삼각형의 가로 일단 그 위스 하고요. 인풋 한 다음에 가로 길이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인티저로 받아야겠죠? 네, 인트 형태로 받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또 인풋하고 세로 길이 이런 식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아까 뭐였어요? 위스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은 뭐야? C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빗변의 제곱이죠. 빗변의 제곱입니다. 제곱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C의 제곱은 C는 어떻게 돼요? C는 어떻게 구해요? 위스의 제곱 플러스 하이트의 제곱에 요거를 루트를 씌워주는 거,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면 C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 C는 어떻게 하냐면 위스의 제곱이니까 제곱은 곱하기 2. 이거 배우셔 기억 나시죠? 하이트도 곱하기 2.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가로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요 계산된 결과를 스퀘어 루트만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제곱근의 값이 나오겠죠. 근데 제 스퀘어 루트를 쓰려면 뭘 써야 되나요? 우리 매스라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하고 매스를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면 스퀘어 루트를 math.sqrt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 라이브러리 안에 스퀘어 루트 라이브러리를 함수를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C를 구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 한 다음에 뭐 가로 길이는 퍼센트 F로 해야겠네. 그 다음에 세로 길이 퍼센트 F,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는 F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with height 그 다음에 C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인트로 받지 말고 플로트로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플로트로 받고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가로 길이가 뭐 3, 세로 길이는 4 이렇게 하면은 가로 길이 3.0, 세로 길이 4.0에 빗변의 길이 5.0에 나오죠. 요거 소수점 자릿수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뭐 점 2 이렇게 하고 하면은 둘째 자리까지 포함하는 거 기억나시죠? 해보겠습니다. 뭐 1.3, 4.3 하면은 4.49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SQRT 이용해서 제곱근을 구할 수 있고요. 제곱근을 이용해 가지고 요 빗변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여기까지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메일 전송하기인데요. 이메일 전송하는 거는 이 SMTP 모듈로 간단하게 전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송하는 거는 굉장히 코드는 되게 간단한데 이거를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세팅을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메일 서버를 이용해서 메일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려면 메일 서버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 메일 서버를 통해서 메일은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일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일 서버를 대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일 서버를 대여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 업체들이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 아까 말했다시피 네이버, 뭐 구글, 카카오 등이 있는 거고요. 오늘은 이 메일 서비스 업체 중에서 저는 이제 구글 SMTP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어, 메일을 한번 보낼 겁니다. 그래서 SMTP라는 거는 샌드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메일 서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메일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메일을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그 메일 보내기 전에 세팅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지메일을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요. 지메일 로그인하시고 지메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상단에 요 세팅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셔서 아이고 왜 안 돼? 아 이게 지금 제가 개인 메일이 보여서 좀 저거 한데 네 여기서 요 설정 버튼 있죠.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CEO 세팅이라는 모든 설정 보기가 있던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forwarding and pop IMAP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글로 바꾸면 뭐 pop IMAP, 뭐 forwarding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아마 여기 밑에 보시면 IMAP이라는 액세스가 디세이블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일단 enable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ave change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내 이름을 요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매니지 유얼 구글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구글 뭐 계정, 설정, 관리하기 뭐 이런 메뉴인데, 이걸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보안. 예, 보안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좀 내리다 보시면 구글에 로그인하기가 있고, 여기에 2단계 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앱 비밀번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낼 때 이 구글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밀번호가 여러분들 구글 비밀번호가 아니라 여기서 설정하는 비밀번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요 2단계 인증을 활성화를 시키셔야 되고요.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이거 클릭하시면 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니까 활성화 시키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앱 비밀번호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비밀번호 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내 앱을 그 앱 비밀번호 추가하는 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셀렉트 앱에서 메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 디바이스를 윈도우 컴퓨터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이 다음 페이지에 여기 상단에 이렇게 비밀번호가 떠요. 예, 그 비밀번호를 잘 저장하고 계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계시면 그 비밀번호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딱 했으면 세팅이 끝난 거예요. 예, 세팅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우선은 SMTP 그 SMTP 그 뭐야 라이벌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임포트로 SMTP 라이벌을 일단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MIME 텍스트라는 라이벌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MIME 텍스트도 이렇게 텍스트 한 다음에 임포트 MIME 이런 식으로 사정을 써주시면 우리가 메일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 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SMTP 그 라이브러리를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SMTP 라이브러리 한 다음에 SMTP 클래스를 생성을 할 건데, 여기에 우리가 그 구글 SMTP 메일 주소랑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587 써주시면 되고, 이 주소는 그 메일 서버 주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포트 번호는 말 그대로 포트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포트 번호가 뭐냐, 뭐 클래스가 뭐냐 이런 거 잘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일단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시면 되고, 요 포트 번호는 우리가 그 이 서버에 접속할 그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말하는 거고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구글 서버는 요 주소가 이렇게 되고 포트 번호는 587이 됩니다. 587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SMTP 한 다음에 STR 스타트 TTL 이라는 거를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TTLS인가? 잠깐만. 스타트 TTLS. 네. TTLS 실행시키고, 요거는 암호화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메일 전송을 할 때 그 메일을 암호화해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암호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SMTP 하고요. 지금 SMTP 그 하나를 생성을 한 거거든요. 생성해서 요 SMTP 변수에 넘겨준 거고, SMTP 변수에서 일단 암호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에 내 이메일 주소를 쓰는 거죠. 저는 제 그 지메일 계정을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패스워드가 들어가요. 패스워드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건데, 아까 그 앱 비밀번호 제네레이트 그 활성화를 누르면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그 비밀번호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로그인이 완료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메시지 보내는 거는 메시지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MIME 텍스트를 하나 하고요. 뭐 본문 테스트 메시지, 여기가 본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본문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에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제목 서브젝트 제목을 이렇게 써서 뭐 테스트 메시지 1 이렇게
메일에 제목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써주셨으면 요 메일을 그냥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fmtp하고 send라는 함수가 있어요. send라는 함수에 이제 보낼 주소 제 원래 그 보내야 그러니까 보낸이죠. 보낸이 주소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받는이 저는 다른 계정 또 쓸게요.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메시지 하고 as string 이렇게 하면은 보내는 이는 이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메시지는 아까 전에 작성한 요게 날라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smtp quit 종료를 시켜주면 메일이 전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런을 해보면 좀 기다리시면 잠시만요. 이 에러는 제가 비밀번호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예, 요거를 가려놓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리냐면, 이거 요거 이렇게 가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가리겠습니다. 예, 가리고 여기를 비밀번호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실행을 눌러볼게요. 런을 하면은 이것도 뭐야? 자꾸 에러가 나네요. 여러분들 이런 에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되고 여기 함수가 send가 아니라 send mail입니다. send mail. 예, 잘못 썼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런을 다시 해볼게요. 한 번에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오류가 날 거예요. 그러면 전송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전송이 완료된 거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메일을 제가 아까 다른 지메일로 제가 보냈으니까 다른 지메일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메시지 이렇게 뜨죠. 예, 테스트 메시지 하나 왔고 메일 정상적으로 전송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일을 정상적으로 보냈고요. 정상적으로 보낸 거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면 여러분 메일 보낸 거 확인됐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메일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쉬워요. 몇 줄 안 되죠? 몇 줄 안 되는 걸로 그냥 메일을 이렇게 파이썬을 통해서 메일을 보낼 수가 있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뭐 메일 보내기까지 해서 이렇게 메일 보낸 거고, 그래서 오늘 해본 거는 뭐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삼각형 빗변의 길이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메일 전송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거 위에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요거 그 위에 거는 저희가 실습으로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실습 때 좀 열심히 하셔서 표준 라이브러리를 좀 더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